화제가 된 국민 장투 3대장. 이 종목은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주크박스를 통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네. 하나, 둘, 셋. 카카오. 이게 되게 슬픈 종목이거든요. 이게 제 주변에도 크게 물려 있어요, 다들. 카카오 때문에 매일 밤 이불킥 중인 40대 주키즈입니다. 작년 가을 15만 원일 때 샀는데 매수 후 단 이틀만 올랐다가 쭉 내리막 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카카오를 1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물타기를 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4만 원 후반대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오를 때까지 쭉 가지고 있으려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더 낮춰야 할까요? 아니, 지금 자기도 사연 신청하고 싶다. 장투 유대장 자기도 있다. 헉! 오늘 사연자분 진짜 마이너스의 손인가 봐요. 최근 삼성전자도 사셨는데 사자마자 마이너스였대요. 아, 너무 슬프다. 네, 카카오 어떻게 보시죠?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역시 뭐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를 좀 보였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아마 네이버랑 카카오랑 비교됐던 내용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다들 네이버 손을 많이 들어줬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죠. 그럼 그거를 키워서 상장을 해요. 아리에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카카오가 당연히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돈 되는 거 다 퍼뜨려 놓고, 그럼 카카오는 과연 뭘 할까가 관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논란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회사들의 보호 예수가 어떻게 됐든 최장 한 1년 정도를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상장이 얼마 자회사들이 됐다라고 네. 한다면 1년까지는 아마 보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자회사들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카카오도 역시 주가를 좀 상승하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좀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또 근데 카카오가 이 자회사를 또 상장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죠. 네. 치킨 먹을 때 된 것 같아요. 치킨? 치킨! 카카오 자회사가 상장이 됩니다. 그 자회사 두 곳을 써주면. 카카오가 상장 예정인 종목은 겸손님. 네. 맞아요. 엔터랑 모빌리티입니다. 오, 겸손님 축하드립니다. 엔터 그렇죠.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모빌리티 얘기는 또 못 들어갔거든요. 모빌리티, 그 다음에 자율주행 키우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다음에 매출적인 부분으로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한 번은 주가 상승 가겠죠. 당연히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모빌리티 쪽으로는 좀 많이 죽었었죠. 많이 안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그런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분이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더 해도 되냐고 하셨는데 고스탑으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시점에서. 지금.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지금은 안 된다. 언제 해도 돼요? 조금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됐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팁 하나를 좀 먼저 드리자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 다 좋아지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쪽에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PER 혹은 PSR 밴드에 맞춰서 좀 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꿈의 이동평균선이라고 DMA라고 교수님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카카오를 본다면 어떨까요? 3월 마지막 거래일쯤에 사실은 깨졌어요. 계속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장이 먼저 턴을 해야지만 DMA도 역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DMA가 턴을 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 같은 건 좀 없을까요? 해외 매출 쪽이 얼마나 확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해외 쪽으로 뭐가 있을 수 있죠? 웹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웹툰, 웹툰이 이제 웹소설, 네. K 웹툰, K 웹소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런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가의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만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둘 다 들고 있는데 유 대표님 말씀 정말 도움 많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아마 카카오랑 네이버를 그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주로 아실 텐데 카카오랑 네이버 말고 좀 괜찮은 플랫폼주는 없을까요? 있죠. 뭐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오늘 말씀드린 국민 장투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크박스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서 사연자분께 마지막으로 노래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제발 조금이라도 올라가길 바라면서 오하라의 올라가요 띄워드릴게요. 올라가요 가요 가요 올라가요 가요 가요 당신이 바라던 정상이 눈앞에 있어요 지금 올라가요 크크크크 막걸리 생각난다 정말 좋은 노래다 이러면서 웃음꽃이 채팅창에 피었네요. 마지막 종목이 남았는데 여러분 삼성전자랑 카카오 그 다음 혹시 아직 계좌에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얘기 안 한 종목이 있을까요? 알 거. 알 것 같아요? 현대차 현대차 다들 현대차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맞죠? 여러분 맞추셨어요. 최근 현대차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시 좀 날아오를 차례가 아닌가. 고 5월 스탑. 고는 맞아요. 고예요? 고예요. 고인데 왜 뒤에 사람 말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지금 전기차 쪽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와이어링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공세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상하이 쪽에서 봉쇄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품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부품에 대한 부담이 아마 현대차의 발목을 첫 번째로 잡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러시아에 대한 차량 판매 그런 부분이 역시 발목을 좀 잡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 기대감이 좀 높았던 부분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슈가 맞아요. 좀 있었잖아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량 판매 대수보다 많이 움직이는 게 아마 중고차 매매일 거예요. 해외 차들을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중고 인증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혔었죠. 그런데 이제 중소형 적합 업종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일단은 네. 그동안 폐해가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가 로봇 회사도 인수했다는. 맞죠. 네. 현대차 그룹이죠. 그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봇에 대한 얘기했고요.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도시망공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쪽을 성장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로봇이 인공지능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로봇 성장성 충분히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사는 건 기대감인 거예요. 이게 숫자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숫자로 나와줘야지만 마음 편하게 이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퀀트 분석을 좀 했을 때 사실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온다. 얼마예요 그게? 그 가격을 좀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퀀트 분석을 할 때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성장주로 적용을 해야 되냐 안정주로 적용을 해야 되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향후에는 성장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안정주가 아닌가.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빨리 곱해보세요. 0.44 0.44 곱하기 31만 2,645원 13만 7,563원. 겸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밑에는 무조건 싸다. 13만 원대면은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 부근을 어디로 저는 잡고 있냐면 22만 5천 원에서는 좀 비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완성차 기업 하면은 사실 현대차 말고 다른 거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차 관련해서 다른 거 살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현대차보다는 현대 모비스 쪽,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모비스 쪽도 훨씬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당연히 그냥 모비스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으로 좀 확인을 제가 다 해봤었는데 현대차만큼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을 해요. EPS 기준으로.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20만 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다.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세 개 다 물려본 경험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인 거 인증하는 거냐고 막. 만약에 고수님이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렇게 세 종목밖에 없다고 하면은 어떤 거 사실 것 같아요? 하나만. 되게 고민되네요. 고민돼요 심지어. 두 개를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3 아니면 현이거든요. 3 하죠, 3. 정말? 네. 현대차도 결국은 반도체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현대차보다 좀 우선순위 둔 이유는 하나예요. 지배구조가 정리가 아직은 좀 덜 되지 않았나. 결국은 3을 선택하셨다. 박빙이다. 반도체가 가야 현대도 간다. 오늘 말씀드린 국민 장투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종목들 자체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자체가 우량주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의해야 될 점도 있잖아요.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 높겠죠. 근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사실은 좀 리스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가는 건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실적이 좋아지는데 안 간 종목. 5년 내에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흑자 전환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저는 무조건 1순위로 봅니다. 장기 투자할 때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치킨 한번 걸고 가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성공하려면요, 땡땡의 주체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흐름, 수급. 수급? 그렇죠. 수급이 정답입니다. 이기상님 축하드립니다. 이기상님. 왜 수급을 봐야 돼요? 삼성전자 보면 딱 답 나오지 않아요? 외인 다 빠져나가서?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하죠. 그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쫙 올라갔을 때 뭐였냐면 외국인이 샀어요. 그러다가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박스권으로 이어졌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종목마다 수급의 주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는데 올라가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기관 외국인이 주가 아니겠죠. 다른 또 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다 다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현재에서 과거의 시점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때보다 주가 다 올라갔습니다. 다우도 그렇고요. 네.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내 증시 똑같아요.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좀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사실은 한 2025년? 너무 뭔가요? 멀죠. 그때 보면은 3년 어떻게 남았잖아. 그때 보면은 와, 저때 진짜 싸구나. 그런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주라방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라방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유호성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